수사관이 자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건 실제로는 내가 정해놓은 방향대로 왜 진술을 안 해? 라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수사받는 법 알려드리는 형사 전문 변호사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조사받으러 갈 때 수사관에게 바짝 졸아서 긴장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깜짝 놀라셨죠? 열받을 때 나오는 말인데 보통 대화할 때는 쉽게 듣기는 어려운 말이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무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경찰서나 검찰에 불려가서 진술하다 보면 수사관들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내가 뭔가 이상한 말을 했나? 내 말이 말이 안 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술하는데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윽박 지르는 것을 피하려고 수사기관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네 하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그 진술을 번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진술을 번복하려고 하면 그때 진술은 범죄 사실 인정하는 진술인데 그런 진술을 아무 생각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핀잔까지 듣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사관들의 심리적인 압박 전술입니다.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관의 의도대로 따라가다 보면 조서에는 범죄를 자백하는 내용이 적히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윽박 지른다고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꿀팁 4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것만 잘 따라하셔도 조사 잘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사관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요, 각자 생각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에 맞춰서 답변을 하고 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랑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관들은 일단 죄가 되는 방향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물어보는 게 일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질문들이 대부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죄가 되는 방향으로 말이죠. 이건 수사관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자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건 실제로는 내가 정해놓은 방향대로 왜 진술을 안 해? 라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이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관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두 번째, 경험한 사실만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받으러 가서는 내가 하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서 기억하고 있는 일인데 그게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다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실제로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설명을 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억울하게 실제로는 관련되지 않은 마약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하필이면 마약 사건 관련자의 통화가 내가 사는 곳 근처 기지국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있어요.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지만 수사관이 그런 자료들을 들이밀면서 마약 관련해서 통화하셨죠? 라고 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답변하면 수사관이 이렇게 물어봐요. 본인 사는 곳 바로 근처 기지국에서 통화 내역이 나왔는데 당신 지금 하는 말이 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마약 관련해서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 집 근처에서 왜 그런 통화 내역이 나왔는지는 내가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팁을 모르시는 분들은 질문을 받게 되면 그 통화는 왜 그런 통화였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수사관에게 그때는 누구와 어떤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정확하지도 않은 기억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게 되면 수사관이 그 뒤에 그 사람과 왜 통화했습니까? 무슨 내용을 통화했습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질문이 이어지게 되고 조사받기가 상당히 곤란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답변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저는 관련해서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보다는 내가 직접 겪은 일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수사관과 말싸움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형사사건 많이 하는 변호사님들끼리 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가방끈이 길수록 진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방끈이 긴 분들, 그러니까 학력이 높은 분들은 수사관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는 답변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이걸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말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꼬투리를 잡히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A 장소에 왜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 간 적 없습니다. 라고 반복 답변하면 됩니다. 수사관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방끈 긴 분들, 이런 분들은 수사관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 왜 거기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거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제 친구 만나느라 거기 안 갔습니다 라는 식으로 안 간 설명을 하게 되면요, 친구가 누구냐, 그 친구 전화번호 줘봐라, 그 친구랑 만난 게 사실이냐, 이런 식으로 꼬투리 잡는 질문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안 갔으면 그냥 안 갔다고만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갔는지 계속 수사관이 물어보면요, 나중에 변호인 의견서로 내셔도 충분합니다. 조사할 때 꼭 따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조사라는 게 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사관은 질문할 권한이 있지만 수사받는 사람은 질문할 권한이 없어요. 내가 물어보려고 하면 질문은 수사관이 내가 하는 겁니다 라고 제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랑 말싸움을 해봐야 자기 유리한 질문만 늘어놓는 수사관에게 답변을 요구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싸움거리를 최대한 줄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과 논쟁에 빠지지 마세요. 수사관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그냥 본인이 경험한 사실만 차분하게 진술하면 됩니다. 네 번째,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게 될 거예요. 이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러면 제가 잘못 기억했나 보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이 조서 내용이 내 유죄를 밝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수사관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었던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논리와 윽박지르기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억에 근거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는 게 좋습니다. 분위기에 맞춰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요, 추후에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을 할 때에는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그 내용이 정확히 조서에 잘 기재되어 있는지 나중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서는 수사관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경험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일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일어날 만한 일이니까 일어난 것이고 수사관이 말이 되느냐라고 아무리 물어봐도 사실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의 압박에 위축되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번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꿀팁 4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진술하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사나 형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